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키스타일 아키타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아주 좋네요. 그런 날씨 좋은 날에 오늘 어디로 와 있죠? 성수. 네, 성수에 와 있습니다. 왜 성수에 왔냐면요, 빠방, 오늘 서플라이 루트 매장을 오늘 가보려고 성수에 와 있습니다. 서플라이 루트가 가로수길에 2호점 있는데 2호점을 내셨다고 해서 오늘 성수에 찾아왔습니다. 서플라이 루트가 다양한 옷들 다루시는 그런 셀렉샵이긴 한데, 동시에 그 한국 레드윙의 그 디스트리뷰터여가지고 오늘 특히 또 레드윙을 깊이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길들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한 좀 상태인데, 자, 바로바로 보러 가볼까요? 가보자. 굉장히 또 볼 것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랑 매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수점 서플라이 루트라는 매장 부점장 강준구고요. 저희는 그 원래 가로수길에 있었던 레드윙 매장의 2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수길점 같은 경우는 레드윙이 메인이었다면, 여기는 레드윙이 여전히 메인이기도 하지만 그 서플라이 루트에서 취급하는 의류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니저님과 사실 다른 데서 좀 뵌 적이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제가 이직하기 전에 있었던 저 성수 쪽에 있었던 샵에서 그때 손님으로 와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응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층, 2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1층, 1, 2층 나눠져 있어요. 1, 2층. 1층이 이제 흔히 말하는 액세서리 네.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은 이제 좀 의류들 위주로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한 쭉 이쪽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매니저님, 이건 어떤 브랜드일까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브랜드고요. 네. 그 피그앤헨이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이름이 피그앤헨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소재가 선박 로프를 쓰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선원들이 출항을 하고 귀환할 때 그 무사 귀환을 뜻하는 의미로 지은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이제 배가 침몰하면은 네. 돼지랑 닭은 그 상자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살아남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피그앤헨. 피그앤헨. 네. 오, 그렇구나. 상자 안에 들어있어 살아남을 수 있군요. 뭐 몇몇 동물들은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액세서리도 안에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나무 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샤클인데 보통은 이렇게 팔찌가 들어있습니다. 발찌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10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뱅글류도 있고 뭐 이런 비즈류도 있고요. 오, 예쁘다. 보면 여기 가운데 들어간 게 선박 로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하나만 하셔도 이쁜데 다양하게 레이어드 하셔서 하셔도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시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은 이제 MWC라는 브랜드인데 네. 스위스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생산은 독일에서 하는 브랜드고 실제로 영국군에 2013년도부터 군납을 하고 있는 밀리터리 시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완전 밀리터리 시계네요. 와, 멋있다. 시계 자체를 뭐 저희 온라인 스토어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네.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MWC에서 지금 군납하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G10 UKG 제품인데 군납용 모델인데 이제 얘는 민수용으로 따로 빠져서 나온 애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영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모델들은 서플라이 루트가 MWC한테 요청해가지고 공동 개발한 제품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매니저님 옆에서 같이 하고 계시면 저도 이렇게 많은 시계를 본 게 입사하고 처음이어서 네.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재입사라. 이게 이제 데자트 카키라는 모델이고, 오. 저희가 38mm로 제작을 하는 시계이고, 여기 이제 그 패스파인더 모델이고, 네. 이제 마크 11 모델을 저희가 베이스로 제작한 여기는 이제 베르투치라는 미국 시계 브랜드라고 오, 네. 하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하니까. 예. 베르투치는 일단 티타늄이랑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폴리카본 파이버라는 소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소재가 쓰여진 이제 다이얼에 각 소재별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네. 이 가격대에 티타늄 시계를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가 베르투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티타늄 기본 모델이 20만 원 후반에 30만 원 초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려고. 아,
그 가격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아니요.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티타늄은 이제 총알도 막아요. 저희 총알도 막아요? 네, 9mm 총알도 막아내는. 그럼 뭔 일이 있을 때 다 이렇게 그 반사신경이 되면 이제 되게 막아요. 선생님 네. 그 정도로 튼튼하다.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요즘 같이 신기하지. 근데 진심으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안 뚫리는구나.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죠. 신기하긴 해요. 신기하긴 해요. 자, 매장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아주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까요?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도시면 아니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거 한번 껴주고 아, 가는 그럼-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이쪽은 이제 건지울룬스라는 브랜드인데요. 네. 얘는 이제 영국 니트웨어 브랜드인데 네. 제가 느꼈을 때는 밀리터리 베이스도 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의류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패턴이 좀 캐주얼해서 좀 편하게 입기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또 되게 브리티시한 느낌도 맞아요. 나고요. 네. 어쨌든 영국 브랜드니까요. 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캐주얼한 보더티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아, 이쪽도- 건지인데 네. 사실은 여름 시즌에는 이 제품들이 인기가 제일 많은 제품들이에요. 아, 네. 이런 느낌 많이 나고 맞아요. 예쁘다. 썸머 니트인데 네. 얘네들은 이제 울 소재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편하게 세탁해서 입을 수 있는 썸머 니트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근데 컬러감이 되게 다양해서 예쁘네요. 맞아요. 좀 팝한 걸로 좀 그러니까요. 여름 맞춰서 했어요. 여기 여름이면 다 이런 거, 뭐또 이런 것도 또 네. 좋고요. 이런 거 한번 입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웨어하우스랑 페루즈의 오. 데일리웨어들, 그러니까 뭐 반팔이나 스웨트를 모아놓은 조닝이고요. 네. 이게 펠로즈의 헬리넥 셔츠입니다. 요즘 같은 간절기에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웨어하우스 반팔 티셔츠랑 스웨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웨어하우스네요. 진짜. 명불허전이라.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렇게 보면 태그 없으면 빈티지 셔츠 같아요. 빈티지 맞아요.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메카지류의 아이템들도 여기서 지금 보실 하고 수 계신다. 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반팔 티셔츠도 다 좋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추천은 저는 요 구돈이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일본 브랜드예요. 네. 일본 브랜드인데 다 미국산 코튼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브랜드고요. 얘네도 일단 튜플라로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그 특징이 이제 피그먼트 다양이 들어가 있어서 네. 보통 반팔 입으면 비싼 걸 입는다고 하더라도 한 2년 넘기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피그먼트 다양이다 보니까 물이 빠지게 되고 나중에 에이징을 볼 수 있는 반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겉에만 좀 약간 염색돼 있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보면 피그먼트가. 네. 그래서 좀 약간 빠지기 쉽다. 물 빠지는 셔츠, 네. 티셔츠입니다. 지금 굉장히 더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빠른 템포로 왔는데 이제 드디어 대망의 레드윈 부츠. 레딩 옛날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레딩 인테리어가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좀 무겁게 많이 들어갔다면 성수점은 좀 더 캐주얼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편하게 오셔서 되게 신어보기 쉬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도 넓고 넓고요. 편하게 쾌적하고.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레드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그 875? 네네 네. 875 목토가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시그니처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제품이 저희 시그니처 제품이긴 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네. 이게 875 제품이고요. 이게 9875고 네. 이게 887호예요. 네. 그 숫자 세 자리가 똑같잖아요. 네. 뭐 요거는 사실 정보가 많이 팔려져 있긴 할 텐데 이게 5, 60년대 나왔던 875 컬러고요. 이게 90년대, 네. 8, 90년대 그리고 이게 지금 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가죽 생산 기술이 안 좋으니까 찍어낼 때마다 좀 달랐는데 이게 색깔 명칭 이게 조금 빨간게 있는 게 오로러스. 오로러스. 그 기무라 타쿠야 하면 생각나는 신발이에요. 기무타쿠야. 네. 일본에서 제가 대학생 때는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네. 맨 처음에 꼭 샀던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아메카지의 대표 아이템이긴 하죠. 이름이 아이리시 세터라는 라인인데 네. 그게 이제 그 강아지 그 금색 강아지 그거의 이름을 따온 네. 털 색깔이 좀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벨리세터 헌팅용으로 좀 맞습니다. 네, 부츠인데 그 소의 이름이 뭐였죠? 그 트랙션 트레드 트랙션 솔이라고 트레드.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게 비브람사 보면은 비슷한 소재인데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레드윙 거는 물결 무늬로 요거는 저희만 사용이 가능한. 근데 이 모델이 은근히 이렇게 흰색 이렇게 솔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귀엽게 맞아요. 약간 좀 캐주얼하게 더 신을 수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아마 최소 3년 제 생각에는 한 뭐 5년 네. 신으면 또 뭐 굉장히 멋지지 예쁘게 않을까. 에이징이 되는. 베이징 맞습니다. 다음 모델 제가 보고 싶은 게
그 백맨 보고 싶습니다. 아, 백맨 있죠. 네. 백맨은 이제 레딩에서 나온 드레스 부츠 중 하나고요. 사실 저희 거는 이제 대부분은 좀 빈티지한 에이징을 보는데 백맨도 물론 빈티지지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제 광택감을 볼 수 있는 좀 깔끔하게 신을 수 있는 부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흔히 폴로나 조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비즈니스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좀 테이퍼드 되는 데님도 아, 네네. 많이 그런 거 많이 착용하시는 분들 많이 신으시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워크의 그 뉘앙스가 강하다. 네. 이건 좀 드레시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뉘앙스가 있어서. 얘네도 워크에 잘 어울리지만 맞아요. 그렇게 좀 포멀하게 입을 때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요거는 9060이라고 원래는 저희게 앞에 선심이랑 딱딱한 심지가 아, 네네. 있는데 네,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네. 네, 손심이 있어요. 요건 이제 없는 제품이에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빈티지한 에이징을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좀 더 주저앉는 느낌. 앞코가 조금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요. 네. 상상만 해도 멋있네요. 약간 발가락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발가락 모양 이쁘신 분들이 신으면은 약간 그 치즈리드토처럼 오, 이렇게 그래요? 꺾이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오. 네. 발가락 모양이 예쁜 거 제거 취향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진짜 이쁘신 분들이 신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 이렇게. 이건 발가락 어때요? 이쁘신 분이 신으셨나요? 그냥 평범하신 것 아, 같긴 평범하긴 한데 멋있다. 이렇게 에이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옆에 이건 모델이 뭐예요? 얘는 이제 아이언 레이저인데 제 생각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레드윙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토가 제일 좋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레드윙이 워크 부츠고 이쪽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부츠가 이 아이언 레인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제일 많군요, 한국에서. 맞아요. 왜냐면 사실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드윙을 입문하실 때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저희 부츠들 다 투박하고 이쁘지만 아이언 레인저가 옛날 광부들을 위한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것 중에 제일 러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흔히 아메리칸 캐주얼 좀 워크웨어 브랜드들과 굉장히 잘 섞이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캡토로 한 장 더 가득 맞아요. 덧대져 있어가지고 그 당시 좀 보강용으로 맞아요. 네,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보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맞습니다. 어쨌든 러프한 맛이 러프한 맛이 있죠. 있는 멋있는 모델입니다. 그거 봤을까요? 아이언 레인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른 그 블랙스미스가 여기 있어요. 아, 네. 왜냐면 블랙스미스는 아이언 레인저랑 굉장히 또 흡사한데 좀 어떻게 다를까요? 캡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캡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이 너무 러프한 느낌에서 조금 힘을 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블랙스미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보강도. 그래서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요, 이쪽이? 블랙스미스가? 그렇진 않나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래 사실 이거는 유럽에만 나오던 버전이었었어요. 근데 국내에 수입되고 나서 엄청 인기가 많은. 네. 그렇구나. 야, 어쨌든 범용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들이 많이 이제 맞습니다. 애용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블랙스미스. 네. 이제 그리고 포스트맨 가죠. 저기. 네. 네, 포스트맨 이것도 인기 많은 모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포스트맨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옛날에 그 집배원들이 많이 신던 제품들이고요.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편하지만 깔끔한 운동화처럼 신기도 되게 좋거든요. 네, 엄청 캐주얼한 디자인이라서 이것도 비즈니스 캐주얼 그리고 그냥 좀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크레페 소울이 되게 좀 특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착화감도 좋고 많이 걸어도 덜 편안하고요. 편안하고, 네. 그렇죠.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미국 집에 잔디가 많잖아요, 집에. 그 잔디를 택배원들이 상처 안 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개발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크레페 소울입니다. 역시 모크 부츠의 대명사 레드윙이네요. 레딩. 다들 레딩만한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금액대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그 뒤에 매니저님께서 계속 지시가 이쪽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하시는데 그렇죠? 120주년 한정으로 나왔던 오. 제품들이 페코스랑 페코스. 120주년 기념으로 재발매가 됐던 엔지니어 부츠랑 네. 페코스. 원래 네. 엔지니어가 한동안 계속 그냥 그 크롬 가죽으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저희 크롬은 광택이 엄청 많이 나고 그냥 그 단면도 검정색인 크롬 가죽이었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 나왔던 차심 가죽을 사용한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레드윙의 엔지니어 부츠를 사가지고 근데 이게 또 차심 가죽으로 된 거를 그때는 현행가 차심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빈티지 PT9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많이 신었었습니다.
엔지니어 부츠의 차신 가죽 그 벗겨진 그 색감 아주 멋집니다. 정말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딱딱해가지고 좀 신고 벗기가 맞아요. 벗을 때도 저 안에가 이렇게 뒤에 잡아 당겨줘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데 이게 부드러워지면은 이제 그냥 벨트 벗겨도 안 풀고 그냥 안 신을 수 풀고, 있게 그쵸. 되니까 약간 거기까지 조금 힘들지만은 네, 그런 활만한 멋을 갖고 있는 부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엔지니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대안이 이 로고라고 생각을 하고 로고 부츠. 로고도 원래는 로고가 이제 산업화 라인이었고 근데 이제 옛날 구형 로고 같은 경우는 굽이 이만했거든요. 굽이 이만했는데 요건 조금 더 캐주얼하게 나온 레이스업 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근데 로고도 되게 묵직한 맛이 있어서 엔지니어 부츠의 불편함을 그것도 외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불편하시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건 또 벌복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신었던 로고 부츠. 그러면 좀 패코스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1 로고라는 모델이 원래 워크라인에 들어가 있었던 모델인데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8060 그 패코스랑 다른 게 힐스택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좀 더 카우보이틱하게 신을 수 있다. 패코스도 제가 진짜 학생 때 그 잡지에서 좀 멋진 분이 패코스 네. 이거를 아, 신고 요거,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당시 학생이었어가지고 정말 가난했어가지고 네, 그냥 포기했던. 사실 저도 이것도 좋은데 저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아유 매력 있지 않아요? 매력 있어요. 에이징 샘플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냥 캐주얼한 바지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맞아요. 밑단 질질 끌리게 신어도 이쁜 신발이어서 저는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청바지 여기 안에다가 넣고 맞아요. 하루에 신어도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쭉 레드윈 부츠를 봤는데 또 레드윈 부츠에 맞는 또 그런 바지, 팬츠 맞습니다.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이렇게 크게 한 것도 네. 사실 이 레드윙과 함께 착용하실 수 있는 바지들, 그 의류들을 네. 이쪽에 소개하기 위해서 좀 크게 하긴 했거든요. 네, 풀 카운트 네. 네, 이런 데님들 이렇게 있고요. 데님 자켓도 있네요. 네, 저희 다트포트도 있고, 네, 펜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쪽은 저쪽은 이제 LVC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네. LVC. 웨어하우스도 있고, 네, 웨어하우스도 있고 페로우즈도 있고요. 페로우즈도 있고. 네. 어쨌든 여기 이 건물에서 전신 아메리칸 가능- 캐주얼 스타일을 완성시킬 그럼요. 수 있네요. 그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레드윈 부츠를 봤는데 또 레드윈 부츠 신으면 약간 슈케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매장에서는 슈케어를 하는 서비스가 있으신 건가요? 제 매장에서는 네. 이제 레드윙 신발 들고 오시면은 저희가 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자,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플라이 루트 성수점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박형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매장에서 오프라인 내에서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슈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네. 이제 슈케어 클래스 선착순으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네.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께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또 안내해드리고 이제 교육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슈케어 방법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군요. 네, 레드윙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케어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 책상 의자도 멋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여기가 약간 바 같은 느낌. 공을 좀 많이 들인.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 뭘 마실까? 그거 아니구나.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오셨을 때 제가 신발 상태를 봤는데 네. 약간 조금 많이 깔끔하신 편이어서 일단 저희 매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에이징 본으로 슈케어를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신고 보셨군요. 그 사이에 이야. 바로 캐치했습니다. 역시 프로페셔널. 이쪽에 또 백맨을 그렇게 너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들으셨군요. 아까. 특별히, 예, 백맨으로 준비해봤고 아유. 저희가 보통 슈케어 클래스나 슈케어 이제 서비스를 제공될 때 만든 트레이고요. 이쪽으로 보시기 편하시게 돌려드리면 오늘은 어찌됐든 백맨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가죽 크림을 사용해서 케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슈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피부에 저는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 편인데 사람 피부는 이제 내부에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계속 유수분이 나오잖아요.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죽은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영양 공급을 스스로 못해서 네. 저희가 외부에서 이제 영양 공급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슈케어를 안 하게 되면은 가죽이 나중에는 이제 뭐 아무리 천연 가죽이어도 인조 가죽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결국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갖고 있는 부츠 그 케어를 안 해가지고 갈라진 게 있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너무 마음에.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케어를 순수하는 편이긴 합니다. 역시.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들어가죠? 가장 처음은 세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고 네. 신발에 체결되어 있는 이제 슈레이스를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세안을 하는 단계. 세안 준비 단계. 자, 세안 이제 준비 단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밴드를 착용하신다거나 네네. 남성분들은 뭐 사실 따로 준비하실 게 따로 필요 준비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했다고 준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남자분들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 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세안, 물세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 솔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솔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세안이랑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먼지를 털어주고 가죽 모공을 열어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모공을 열어주는. 좋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죽 크림을 먼저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레드윙 이제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거는 이제 세안이 끝났으면은 뭐 스킨, 로션, 뭐 어떻게 보면 올인원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가죽에 이제 영양 공급을 해주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바르시는 방법은 좀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손으로 진행하는 편이고 손에 묻어서 미끌거리는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천을 두르시거나 니트릴 장갑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맨손으로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맨손이 이제 네. 느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손의 온도로 좀 약간 더 스며든다는 얘기가 맞아요. 좀 손의 온도로 점점 녹이면서 퍼뜨려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요. 맞아요. 어찌됐든 열이 가죽에 들어감으로써 모공을 어느 정도 조금 더 넓혀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영양 공급이 더 되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손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바르실 때는 웰트 사이에 손이 직접적으로 잘 안 들어가서 덜 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최대한 손 날을 세워서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점점 옆으로 갔을 때 더 이상 묻어나오지 않는 부분을 좀 느끼실 거예요. 네. 뻑뻑해질 거예요. 약간. 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묻혀서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양 공급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또 발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뭐 너무 많이 바르시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사람 피부랑 똑같아요. 사람 피부도 과공급이 되면은 조금 뜨는 편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흡수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흡수를 안 해서 겉면에 좀 남게 되면은 약간 끈적거림이나 먼지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묻으면서 나중에 그걸 또 닦아내면서 스크래치가 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적당량 적당량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네, 조금씩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펴바르는 진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 이렇게 물주나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힐링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차오르는 혐오를 좀 내려앉는 시간이라고. 혀가 차오르는. 네. 그러니까요. 좀 내려앉는 약간 좀 힐링의 시간이에요, 이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불멍이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뭘로 할까요? 이게 그냥 구두멍? 슈멍으로 아, 하시죠. 슈멍으로, 예. 슈멍으로. 네. 약간 슈멍 느낌이 나요, 지금. 계속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다 도포가 되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말리는 걸 권장드리긴 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솔질로 남은 뭉쳐있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더 털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또 다음 작업을 들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꽤 좀 광택감이라고 할까요? 빛이 좀 나긴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광택감이 나. 네. 그 이후 마지막 과정은 이제 슈크림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얘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색조 화장 뭐 아니면 내추럴 톤이라고 해서 무색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간단한 컨실러나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까진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색 보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부츠 컬러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색이 조금 많이 바란 편이라서 네. 이쪽 부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참고로 저는 옛날에 제 거를 네. 다른 색깔로 조금 바꾸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맞지 않는 컬러 넣어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있으세요. 저도 이 버건디 컬러가 있긴 한데 네. 저는 앞코에 이제 블랙으로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었거든요. 오. 색이 한순간 확 나타나진 않아도 검은색이랑 버건디를 나누는 경계선이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추천드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즐길 수도 있다. 아, 네. 완벽하죠.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는 색보정 효과를 넘어서 기본적인 광에서 한 차원 올리다 보니까 한 부분만 바르게 되면 광 차이가 생각보다 아, 좀 네. 심하게 납니다. 여기서 광이 납니다. 신기하게. 광이 났을 때 약간 희열. 아, 이게 진짜 너무 기분 좋거든요, 이게. 오,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에 광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요. 톤 차이가 나긴 해요. 지금 여기랑 여기 네.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 화면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는데 사실 네. 실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색보정이 좀 많이 잡힌 상태예요. 맞아요. 네. 아까 여기 좀 스케치 있었는데 이제 좀 맞아요. 보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슈케어를 해주셨습니다. 꼭 여기서 슈케어 한번 받아보시거나 또 배워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도 다시 이거 들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겠습니다. 다시 또 커가지고. 제가 아, 네. 열심히 솔질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서플라이 루트 매장으로 들러봤습니다. 네. 매력적인 아이템 꽉 차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2호점 오픈 작업 중에 첫 음으로 와주신 손님이셔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전신, 뭐 액세서리, 시계까지 전신 여기서 장만하실 수 있어가지고 성수 오시면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픈 작업 때문에 요즘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좀 낮은데 오시면 굉장히 또 친절하게 아, 정말요? 시계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